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 간목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죠.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오늘 일간이 되겠고,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 되겠고, 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갑목이 됩니다. 나무의 기운이고, 나무의 기운은 온기를 뜻하죠. 따뜻한 온기를 목이 말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 같은 온기일 것 같지만 화는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 양목이 되는데,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에 해당되는 나무, 음에 해당되는 목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나무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만은 갑목은 양의 기운, 그리고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이를 음양으로 구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둘의 차이점은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갔을 때 크게 자라고 곧게 단단한 재질의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나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전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참나무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 아니라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양류목. 그래서 잘 휘어지고 잘 이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산에 갔을 때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 내지는 화초라든가 작은 풀이라든가, 요즘 봄이라고 해서 이제 길이라든가 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줌마들이 요거만 이렇게 쑥이라든가 냉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이제 자라는 자연산 나물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을목에 해당이 되겠죠. 원래 이제 이거를 채취를 하면은 좀 원래는 불법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조금씩 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너무 직업적으로 이걸 따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뭐 살림법인가라든가 뭐 위반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런 어차피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캐고 있는 쑥이라든가 냉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두릅 같은 것도 있죠. 두릅 같은 것도 이런 거 맛있죠. 데쳐가지고 초장이나 된장 찍어 먹으면 그런 것들도 다 을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은 좀 크고 단단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갑목의 용도는 원래는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용도가 됩니다. 제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성목을 가지고 베어내서 제목,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성목으로만 보는 경우가 아니라 생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라는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봄에 태어난, 춘절에 태어난 갑목 같은 경우는 이때는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나무를 작벌해서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 이때는 그냥 큰 나무라 하더라도 봄에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경금을 쓰지 않고 병화와 개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목이 성목이냐 아니면 생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쑥이라든가 냉이 같은 것 내지는 화초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을목을 풀 뜯다가 그 기둥으로 삼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죠? 있나요? 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쓰기보다는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살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을목이 관살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경신금을 쓸 때 내일 설명하겠지만, 이걸 쓸 때는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관살을 쓰는 것이지, 간목처럼 간목을 작벌하기 위해서 경금을 쓴다, 간목을 작벌하기 위해서 경금, 신금을 쓴다, 이런 개념은 을목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항상 개수를 위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는 어떻고, 처음에 이거 갈팡질팡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알려주는 대로 배우는 게 이제 신살, 뭐 공망,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이제 이 명리학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도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그 사주의 일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적성에 맞춰서 직업이라든가 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적성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나온 그런 뭐 학과에 맞춰서 자기 인생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갈 때도 그냥 대학에 맞춰서 학과를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적성보다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 그런 것들도 사람도 자기 적성에 맞춰서 사는 것이 좋듯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간에 맞춰서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절기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하가 되면서부터 이제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온다고 했고, 4, 5, 미월은 항상이 아니죠. 4, 5, 미월은 이제 방향은 남방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됩니다. 여름.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5월은 중하라고 하고, 미월은 개하 또는 모하 내지는 만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4, 5미라고 하는 계절, 3개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운,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척 덥다 생각하시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덥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여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 건식 사우나 사우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습식 사우나가 아니고, 습식은 습도도 높으면서 더 모든 걸 삶아버리죠. 건식 사우나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조한데 온도가 막 한 7, 80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사막 같은 걸 연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덥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조후의 개념이 4, 5, 미월에는 따라다니다. 조후가 가장 급박할 때가 언제냐? 4, 5, 미월의 여름하고 해자 주걸의 겨울이고요. 임묘진 의 봄이라든가 신유술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여름이라든가 겨울보다는 조후의 급박함은 좀 떨어지게 되죠. 그죠? 봄은 따뜻한데 굳이 필요 없고, 가을은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여름은 너무 덥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4, 5미월에는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뜻하는 것이고, 이 수가 있어야지만 4, 5미월에는 만물이 살 수가 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4, 5미월에 물이 없다 그러면 절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 5미월 여름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죠. 4월은 화가 어떻게 되냐?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화가 제왕지가 이렇게 되게 되면서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할 때가 4월, 5월이고, 미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지만 미월은 화가 왕하다기보다는 그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별도로 4월, 5월이 가장 왕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때 태어난 것이 바로 또 간목이죠. 목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가 됩니다. 병지. 5월은 사지가 되는 것이고요. 미월은 묘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목이 4, 5,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사묘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무척 약합니다. 병사묘지를 사람으로 치게 되면, 사람으로 나이를 치면 한 60대, 70대, 80대 정도 되다 보니, 일단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을 거쳐서 4, 5미월은
이제 6,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저물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래서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허해져 있는 외화 내빈의 상태가 바로 여름의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도 항상 그 약한 간목의 속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도 고추 같은 건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상추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고추 상추는 이제 을목이 되겠지만 뜨거운 여름에 밭에 작물 다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4월에 간목 물이 없게 되면은 간목이 말라서 죽게 되죠. 겉으로는 이파리가 있어서 울창해 보이지만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간목이 되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 간목한테는 수가 되겠죠. 수. 그래서 4월에 간목은 반드시 개수를 얻어야지만 간목이 이 개수의 생을 얻어서 간목이 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다. 그죠? 조후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얘는 얘를 생하는 역할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성인 개수입니다.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금의 장생초도 된다는 거예요. 금의. 그러니까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금도 예를 들어서 왕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면 뭐죠? 경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사중에 원래 암장된 경금이 있는데, 만약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좀 더 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가 왕할 때 일간이 약하죠. 화는 목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간목이 약할 때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경금은 나를 극하죠. 4월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극설교집이라고 해서 매우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가 왕할 때 경금마저 있으면 개수 입장에서도 보다 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금다수탁이 되죠. 금다수탁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욱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4월은 화도 왕하지만 금의 장생초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4월은 어찌되었든 간에 임수든 개수든 수를 얻지 않는다라고 하면 4월의 간목은 좋은 사주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든 개수든 보게 되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는 절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수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수의 근원인 뭐 해자수라든가 뭐 신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의 간목은 물이 없다면 결코 좋은 사주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인데, 저 사화라고 하는 것은 채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저는 양화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 간목이 화를 생하죠. 내가 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얘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간도 양, 그 다음에 식상도 양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식신격이 된다. 단 중요한 것, 4월의 간목은 병지에 태어나서 약한 반면에
화는 왕하죠. 그래서 설기태과한 사주,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해서 일간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약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살 수가 있겠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뜻하는 것이죠. 임수든 개수든 수를 얻게 되면 일간 간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4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개수가 됐든 임수가 됐든 수를 반드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격을 논할 때 월령에 있는 것이 또 투출되게 되면 그거를 격으로 잡을 수가 있죠. 4월의 안에는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식신격의 일간이 왕이죠. 이건 거의 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화가 이렇게 태양하게 되면 이건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은 마치 상관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무토는 취용할 수가 있는 글자가 되겠죠. 간목 입장에서 무토는 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편제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모양은 식신, 생재 이렇게 보지만은 4월에 건조할 때 무토도 건토죠. 간목이 일간이 약하면 식신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설기태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이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면 뭐 무토 재성을 내가 취용할 수 있겠지만, 일간이 약하면 작은 간목이 큰 토를, 마른 토를 보면 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칠살격 또는 편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간이 약한데 화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금 나를 공격하죠. 이걸 극설교집이라고 하니까 이 또한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것, 그래서 어떤 격이 됐든 뭐 무토가 투출해서 편제격이 됐든 경금이 투출해서 칠살격이 됐든 병화가 투출돼서 설기태가인 식신격이 됐든 뭐가 항상 문제냐, 일간 간목이 약한 것이 문제였다. 반드시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겠고요.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4월의 간목이 일간이 약하다 그랬으니까 인목 얻은 것은 일간 간목이 뿔이 통근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좋습니다. 약한 일간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4월의 간목이 무리 없이 통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조금 큰 나무가 될 수 있죠. 큰 나무. 근데 그 큰 나무도 여름에 물이 없으면 말라서 고사할 수밖에 없겠죠. 간목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4월에 왕하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그것 또한 작든 크든 간에 어떤 나무, 말라서 죽은 나무일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월간에는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또 투출되어 있죠. 간목이 을목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 간목이 을목 받는데도 이걸 갖다가 뭘로 본다? 등락의 갑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등락의 갑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등락의 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인데 등락의 갑은 논하지 않고요. 오히려 간목은 을목을 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간목인데 나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을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손해 보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길을 가고 싶은데 누가 자꾸 내 등에 엎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겁니다. 물이 필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임수를 연간해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 개수였으면 좋겠지만 개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내가 지금 고사해서 말라 죽게 생겼는데 개수, 임수 따질 필요가 없으면 일단 물만 얻으면 일단 내가 살 수 있고요. 물을 얻으면 조우도 할 수가 있겠고, 통건되어 있으니까 큰 나무가 물을 얻은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일지가 바로 신금입니다. 신금.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일지이기 때문에 이 사화를 끌어당겨 가지고 뭐가 됩니까? 사신합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어떻습니까? 충분히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을목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얘는 솔직히 한 말로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있어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가 용신일 때 군더더기 식구가 많으면 별로 좋지 않죠. 얘 임목은 일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은 얘는 오히려
나의 식량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겠고, 여러분들 여기서 딱 가지 또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인사신 삼형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 큰일 났네. 인사신 삼형이면 뭐가 또 문제되고 뭐가 또 문제되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신 삼형이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강조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인사신 삼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수가 살아나야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인사신 삼형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이건 신하고 사고 합을 해서 사신 합이 되면 인사신 삼형은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겁니다. 그리고 간목은 임목은 간목의 뿌리가 된 것이고, 사신은 합해서 임수의 뿌리가 되면은 이게 인사신 삼형이 돼서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신살 같은 거 있잖아요, 공망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보지 말라는 이유가, 이 사주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이건 생극재화라고 하는 거, 지지로 형충파회라고 하는, 파회가 아니라 형충파해가 되겠죠. 형충파해,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냥 공망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백호 대살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하나, 용어 하나에 그냥 거의 꽂혀가지고 전체 사주를 못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의 간목은 물이 필요하고, 인을 봤을 때는 간목에 뿌리를 얻어서 좋다, 물을 얻었는데 이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금이 있어서 물의 근원이 있는데 4화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네. 그럼 물이 충분하죠. 근데 여기서 인사신 삼형이 딱 보이는가, 이런 분석은 안 보이는 거지. 그런 사주를 안 좋게 이 정도 틀이면 나쁜 틀 아니거든요. 근데 인사신 삼형이 보이는 순간 이 사주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망, 이런 거, 신살, 가장 각양각색의 12신살에 포함해서 무슨 신살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거 주구장창 외워봤자 그거 가지고 사주 보기 힘듭니다. 사주는 분석학이다. 어떤 분들 이 사주 영역을 통계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통계학이 아니라 분석학입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51만 8,400가지를 누가 다 통계를 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쓸데없는 잡다한 이론보다는 정통한 어떤 명리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죠?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기 이전에 원래 간목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임수 투출되어 있고 사신 합수가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물이, 수가 더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여름에도 충분한 수원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수가 더 많아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다시 사주를 보게 되면, 갑자시가 되면은, 자, 이거는 사신합도 되지만 자수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월에 원령 자체가 또 사신 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4월에 사화가 많이 약화돼 있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물이 많았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요 추워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삼복생한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시도 해서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수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많아져. 이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어떤 분들 인해합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해합목, 사진화 인해합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때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력은 떨어지겠고요. 이거 인해합이 되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인신충을 또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인사신 삼형도 아니고 사신합으로 해서 인사신 삼형은 논할 필요가 없겠고요. 인해합목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해시의 문제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나 뭐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이다. 저는 이 병인시 같은 경우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신합으로 인해서 충은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에서, 세운에서, 대운에서
사해상충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임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병인시 이것이 신금만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수였다라고 하면 뭐 병인시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것이 신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시를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병인시보다는 정묘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분들 묘신이 암합하지 않습니까? 암합이라고 이제 암합까지 다 생각을 해요. 물론 암합이라고 하는 것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합하게 되면 암합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4월이죠.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인데 화토동궁이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투출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한 것이고, 국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제격이 되는데 이 편제가 굉장히 왕하죠. 4월에 무토, 신의 뿌리까지 뒀기 때문에 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수를 갖다 극하려고 하는, 인성을 갖다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다서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물론 사진합 수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경금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요거 이 신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도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요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임수가 있게 되면은 금생수 수생목해가지고 이거는 뭐가 된다? 살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되는데, 어떤 분들 자꾸 신미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죽도밥도 아닙니다. 이 간목은 차라리 경금을 넣는 것이 좋지 신금 없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 을목에 뿌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건토, 신미시는 뭐 죽도밥도 아닌 그런 생시, 저는 좋아하지 않는 생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계유시 같이 보게 되면, 자 4월에 금수가 너무 왕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복생한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다시 생해줘야 되는 오히려 그런 국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